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찻비 임형윤입니다. 네,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에서 무고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늘은 이 무고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네. 무고죄가 무엇이고 그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고죄 하면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을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 같은 거를 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저 사람을, 이거 좀 내가 경찰서나 검찰 같은데 확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기재해서 고소장이나 고발장, 진정서 같은 거를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좀 싫어하는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그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기재해서 뭐 구청 같은데 시청 같은데 신고를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징계 처분을 하겠죠. 이렇게 그 거짓말로써 신고하는 모든 행위를 무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죄가 없으니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자의 입장에서 그 거짓말로 신고한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을 시키는 게 그게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무고죄는 네. 처벌을 할 때 네. 죄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형량이 생각보다 좀 세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의 벌금 이하.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생각보다 셉니다. 그러면 이런 무고죄는 네.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이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찻비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찻비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있어요. 뭐 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그만뒀는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 옛날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찻비를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고 만약에 상상을 해볼까요? 네. 근데 횡령으로 고소한 이유가 참 정말로 황당합니다. 뭐냐면은 찻비가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현금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사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사장님은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찻비가 6개월 동안 그 회사에 있었던 6개월 동안 횡령을 1억 원을 했다고 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게 무고죄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무고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물어보신 거랑 좀 이제 비슷해지죠. 네.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런 경우에.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찻비가 고민을 합니다. 이제 경찰에 가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사장님한테 돈을 다 드렸는데. 네. 근데 사장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현금으로 받았고 더군다나 뭐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완전히 거짓말로 날조를 해가지고 지금 찻비를 뭐 속된 말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마 미운 짓을 좀 했나 보죠.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찻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지금 이제 회사 그만둔 지가 6개월이 더 지났다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사장님하고 나눴던 카톡과 메시지를 다행스럽게 지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찻비 언제 그 돈 갖다 줄 거야? 네. 아까 1,500만 원 찾았으니까 제가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한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그런 일이 사장이 저를 고소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증거를 보관하고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거를 고의로 남길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 미리 증거 수집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좀 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기존의 상대방, 즉 나를 고소 고발을 한
거짓말로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들어있을 법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메일, 메시지, 카톡,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장이 저한테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네, 그 사장한테 네. 맞고소를 하는 거죠. 네. 무고죄로. 근데 그게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아, 뭐 소송을 중일 때 저도 맞고소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아니면은 그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맞고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아까 그 옛날 그 나쁜 사장님이 차비를 고소했는데 차비가 막 경찰에서 막 조사도 받고 아까 같은 그런 증거가 없어서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검찰도 그래 횡령한 것 같은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네 하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가서 막 재판도 받고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기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 재판이 다 끝나서 무사히 내가 무죄로 판결이 났을 때 비로소 나 무죄로 판단 났어. 거봐 너 거짓말로 고소한 거 맞잖아. 라고 해서 그때 고소를 꼭 해야만 할까요? 그건 너무 늦죠. 늦기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 기간에 버텨야 되니까. 방어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방어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억울한 고소, 고발, 진정을 당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즉시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 사건과 무고죄로 반박 고소한 사건이 같이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네, 그 사장이 저를 고소했던 사건과 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네. 같이 진행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이 그 차비를 고소했던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수사관들이 조사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진짜라면은 차비가 처벌될 것이지만은 가짜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따라서 바로 무고죄로 조사가 되고 조서도 작성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 무고죄라는 게 진행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요? 방금 증거 수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고죄로 진행을 하더라도 네. 그 사건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지 않고 방어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료가 풍부할 때는 방어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맞고소를 해서 압박도 하면서 증거 수집을 후발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좀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고소를 한 그 사장이 네, 고소 중간에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자백을 한다거나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사실 저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무고죄를 알고도 그렇게 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좀 더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재판 중간에 네. 자기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네, 어떤 네.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도 이제 그 차비가 억울하게 그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나마. 네. 그러할 경우에는 그 사장이 그 거짓말로 신고 고소를 했던 그 사장이 처벌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원래 무고죄로 처벌받는 형량에서 감경을 해줍니다. 좀 줄여줘요. 예를 들어서 뭐 죄질에 따라서 한 3년 실형을 때릴 것을 그래 자백했으니까 1년만 그 실형 선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만 실형을 선고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좀 봐주는 거죠. 이러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무고를 하는 거예요. 허위로 나 죄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를 자수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걸 거짓으로. 거짓으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뭐 그 지인, 친구나 아니면은 자기 뭐 형제나 이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짓말로 그 범죄를 신고한 거잖아요. 자기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네. 이걸 이제 자기 무고라고 하는데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허위 사실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무고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저 차비의 직감대로 자기 무고는 그 죄가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가 성립하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괘씸하게 뭐 생각하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범인 은닉죄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인 은닉죄. 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덮어 쓴다. 그랬을 경우에 저 범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범인 은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사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허위의 사실,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허위의 사실로 이제 신고를 했을 때 그 무고죄가 성립하잖아요. 즉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전체가 거짓말이면 당연히 무고죄인데 중요한 부분은 거짓말이고 일부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일부만 거짓말이고 중요한 부분은 진실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냐 하면요.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즉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조금 네. 거짓말인 부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면은 거짓말이면은 이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소에서 네. 물건이 없어졌는데 네. 제가 훔쳐간 게 아니죠. 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있었고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고 네. 훔친 거는 거짓인데 네. 그 무고를 이제 네. 허위 사실로 이제 고소를 할 때 네. 얘가 있었고 훔쳤다 네. 이러고 해서 그러면 거기 있는 거는 죄가 안 되지만 네. 훔치지 않은 거는 무고가 된다. 정확합니다. 네. 훔친 것 자체가 여기서 핵심이니까. 네, 뿌듯하네요. 네. 제가 뿌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거짓말로 신고를 하는 게 무고죄에 해당되니까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내가 어디서 저 사람이 횡령을 했다라고 내가 들었어요. 사실 내가 보고 겪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 라고 의심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불타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가 민가 하는데 고소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판례의 그 상당수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긴가 민가 할 때는 고소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 정도면은 무고죄에 대해서 많이 다룬 것 같고요. 네네. 네, 아마 살아가시면서 무고죄로 고소를 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맞습니다. 성범죄라든지 어떠한 사기라든지 뭐 은닉이라든지 다양한 사건에 의해서 무고죄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직접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정말 진실됐다면 그 사람들 그대로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 수집이나 그런 게 조금 힘들고 그렇지만 꼭 무고죄로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